지방의원 해외 연수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던 시의회가 약속을 1년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매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인근 도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부적절한 해외 연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셀프 심사라 불리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해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경비를 줄이고 현지 봉사활동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중요할 시기에 예결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외 연수를 간 의원들이 본래 목적을 잊고 관광을 더 많이 하고 오는 행태는 대표적인 혈세 낭비의 사례인데요. 정읍시의회는 1년 전 해외 연수 쇄신을 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만들며 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1년을 넘지 못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감시를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정읍시 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읍시 의회 의원 2명은 지난 10월 16일 관광지로 유명한 상해를 찾았습니다. 밤 야경이 아름다운 황포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상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동방명주타워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고개와 오토바이 쇼가 인상적인 마시청 서커스까지 관람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중국을 방문한 원래 목적은 자매결연 도시 방문.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자매 도시가 아닌 상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보기 나름이죠. 저희도 우리 이제 사실 뭐 관광이라고 뭐 보는 시야에서 보는 관광이고 저희는 이제 문화 관광 이제 저희 개척학교이고 저희 앞으로 이제 뭐 야경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많이 하니까 사실은 많이 봐야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고 봐야 저희가 또 사업을 할 때 그걸 많이 접목을 시키니까. 자매결연 도시 방문 등 일부 해외 연수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해외 연수 심사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보고회 같은 걸 한다. 보고회 같은 걸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외유성 연수를 외유 중심으로 관광 중심으로 사실 갔다 올 수도 없을 테고 보고서도 베끼기로 하기가 어렵겠죠.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원 국회 연수 문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들 스스로의 성찰과 심사기구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이처럼 일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연수가 다시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실군 의회가 외유성 국외 연수 차단을 위한 규칙안을 만들어 올해 첫 시행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의원들은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유성 국외 연수 차단을 위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공동 발의했습니다. 군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국외 출장 심사위의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표를 마련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연수 목적에 맞는 개인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각각의 의원님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목적 달성을 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갖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연수 과정에서 관광성 외유 등으로 비판이 계속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국민들도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연수 결과 보고서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성심성 관광 같은 그 연수를 갔는데 이번만은 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더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우리 농가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계기로 진행돼야 할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관광성 예유 연수 되풀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국외 연수 심사를 강화하는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대비는 기초의회뿐 아니라 광역의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부적절한 해외 연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강화했는데요. 셀프 심사로 불리는 의원 스스로 심사를 통과시키는 행위가 힘들어진 것으로 보여 투명한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일부 의회에서 해외 연수 기간 갑질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관광 목적으로 가는 거지 누가 보기에도 연수라고 해가 이익을 쌓은 것도 아니고 외교 관리에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나갔다 왔다고 하는 거 보면 다 그 관광 목적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전라남도 의회가 지난 6월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부적절한 국외 연수를 방지하고 지방 의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국외 출장에 관한 심사위원회 정원을 9명까지 늘리고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비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사 기한을 확대하기 위해 출장 계획서 제출 기한을 21일에서 45일로 확대했습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국외 연수를 셀프 심의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깜깜이 국외 연수 운영 행태가 한몫을 했고요. 이를 통제할 만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 전원이나 한 명이 국외 출장 기간 무리를 일으켜 징계를 받을 경우 출장 제한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적절한 국외 연수로 밝혀질 경우 제재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심각한 행위나 일탈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작지만 출장 계획서나 또는 보고를 안 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향후 출장과 관련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그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부 논란이 됐던 의원들의 셀프 심사가 어려워진 상황.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의회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취지와 달리 매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화 연수와 폭행 사건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순천시가 최근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경비를 줄이고 현지 봉사 활동을 진행해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 등 의원 8명은 지난달 28일부터 6일 동안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생태관광 자원을 가진 라오스의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은 푸른 물색으로 알려진 블루라군 등을 방문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메콩강 야시장에서는 전통시장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해외 연수 비용은 의원 1명당 편성된 예산의 절반이 안 되는 14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천혜의 그 자연 경관이 있어서 생태 관광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라오스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연 생태를 파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었죠. 이번 순천시의회 해외 연수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의원들은 일정 가운데 하루 반나절 동안 라오스 초등학교 2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학교 외벽을 페인트 칠하고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라오스의 교육 환경 개선 봉사활동 비용은 의원들의 사비로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순천시의회 해외연수 기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도라는 시각과 국외연수 본질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은 나눔 문화 확산, 봉사활동도 연수에 넣는 것도 저는 새로운 시도고 자발적이고 또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도 알리고 또 순천도 알려야 할 그런 지방 의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순천시 의회의 해외연수 기간 봉사활동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꾸준히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의원들의 국외 공무여행은 선진 사례를 보고 배우며 자신들이 속한 지자체 실정에 맞춰 의정활동을 펼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국외 공무여행에 따라붙는 꼬릿말, 관광성 외유, 허술한 사후보고서. 지방의회가 집행부 감시나 견제라는 본연 역할 충실을 위해 시야를 넓히는 해외 연수나 교육들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외 연수라는 명목하에 유명 관광지 연수를 떠나고 허술한 보고서 제출, 땜질로 주민들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될 줄 모릅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현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의회는 외유성 해외 연수의 질책에 제대로 된 연수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외 연수 포기나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아직도 냉담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은 그만하고 제대로 된 변화를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안수현 아나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예결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포시가 내년에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8,222억 원. 지난해보다 11% 정도 증액되면서 목포시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넘겨받은 목포시의회가 예결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의장단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예결위원들이 구성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의장의 결정은 최웅림 의원이 예결위원이 되면 시민을 위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일까요? 삼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결위원까지 의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상황은 처음 경험합니다. 의장단은 예결위 활동에 결격 사유가 있고 해당 상임위원들의 추천이 없는 의원은 절차대로 배제했다고 맞섰습니다. 집행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의원일수록 개인적인 감정이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을 못 받아서 안 되신 거고, 지금 최영림 의원 같은 경우는 목포시하고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형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저 업무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감정이 없겠어요. 결국 시의회는 정회를 반복하며 30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원안대로 예결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장 투표에선 평화당 정용수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예결위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 의원들인데도 내부 갈등 때문에 표심이 엇갈린 겁니다. 예결위는 시의 살림살이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예산을 막는 중요한 자리. 8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의원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목포검찰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일 목포 서산초등학교 정문에서 연탄 배달에 나섰는데요. 홀로 사는 어르신 6가정에 700만 원어치에 이르는 1,300여 장의 연탄이 배달됐습니다. 봉사자들은 매서운 바람과 맞서면서도 소외된 이웃을 떠올리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32년 되는데 저희들이 범죄 피해자들 가정이나 또 그 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의 연탄 배달과 또한 이렇게 겨울나기 음식들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이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갑자기 추위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사신 분들이 저희의 작은 정성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수시가 내년 예산 1조 3천억 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부터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내년도 예산안 1조 3,60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본 예산보다 7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도시재생 사업, 여수산단 재난대응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0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2달여 동안 집회를 벌여왔던 남해화학 여수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력업체 대표와 노조위원장이 해고 노동자 29명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남해화학 사내화청회사로 낙찰된 협력업체 세안이 기존에 일하고 있던 노동자 60명을 해고한 지 50여일 만에 전원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남해화학과 세안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29명만 고용 승계에서 배제시켜 해고자들이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9도로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기온보다 높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한기를 밀어내면서 아침에도 영상권으로 시작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 이후 기온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 항상 옷 따뜻하게 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